쉬었는데도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착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몸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많이 움직이면 지치고 쉬면 회복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말 내내 누워 있었는데 월요일이 더 힘든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녹초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이 또 다른 죄책감이 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피로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쓰는 일, 자신을 통제하는 일, 눈치를 보는 일, 말을 참는 일.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씁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요. 참는 사람의 뇌는 행동보다 버티기에 에너지를 먼저 써버립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뇌는 계속 일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문제는 몸이 아니라 계속 긴장하고 있는 뇌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하루가 끝났는데 이유 없이 지친 이유는 하루 종일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로를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자주 미루는 패턴입니다. 화가 나도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일단 넘어갑니다. 나중에 혼자 사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숙한 태도라고 배웠으니까요. 직장에서 부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울컥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웠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딱히 슬프지도 않은데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미뤄뒀던 것 뿐입니다. 미룬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주변에서는 왜 이 정도로 힘들어하냐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방아쇠였을 뿐 총알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만 유독 엄격한 패턴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오래 자책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일을 자신에게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걸 미리 생각 못했을까? 잠들기 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쉬는 날에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음 한켠이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쉬는 날에도 죄책감 때문에 휴대폰을 계속 확인합니다. 혹시 뭔가 놓친 게 없는지, 혹시 누군가 연락이 온 건 아닌지. 몸은 쉬고 있는데 뇌는 계속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관계에서 자신을 지우는 패턴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건 특별히 눈치가 빠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습관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더 외롭습니다. 많은 말을 했는데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도 못한 것 같은 느낌. 즐거운 자리였는데도 집에 오면 공허합니다.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운 사람은 만남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무게를 느낍니다. 왜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더 쉽게 지칠까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자기 통제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아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을 내릴 때, 충동을 억누를 때, 감정을 숨길 때, 이 모든 행동이 같은 에너지를 씁니다. 문제는 성격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이 습관화된 겁니다. 남에게 맞추는데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정작 자신을 위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퇴근 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 주말에 계획했던 걸 아무것도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적게 씁니다. 억누르지 않으니까요. 눈치를 덜 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활동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왜 이럴까라며 스스로를 또다시 닥달합니다. 이 자책이 또 에너지를 씁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계속 억누른 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하고 싶은 말을 참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먹고 싶은 거 참고, 쉬고 싶은 거 참고, 화낼 상황에서 웃은 적이 있나요? 그 모든 순간에 뇌는 에너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이미 꽤 오래 이 패턴 안에 있어 온 겁니다. 피곤한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서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습관이 될까요? 대부분은 오래된 학습의 결과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으면 갈등이 줄어들고 감정을 드러내면 관계가 어긋나는 경험이 반복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억누르는 것을 기본값으로 채택합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뇌가 그것을 안전한 방식으로 학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눈치 보는 게 생존 방식이 된 겁니다. 습관이 된 억압은 스스로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래 이 패턴을 유지해온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뭐가 힘드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 신호를 무시해온 결과 그 신호를 읽는 감각 자체가 무뎌진 겁니다. 계속 버티는 사람은 자신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 상태가 조용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신호는 오고 있는데 그 신호를 읽지 못하는 겁니다. 쉬어도 피곤하다면 지금 필요한 건 더 잘 쉬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무언가를 먼저 조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 딱 한 번만 자신에게 그래도 됐어 라고 말해주세요. 참을 필요 없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됐어.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을 일기에라도 써보는 것, 먹고 싶었던 걸 그냥 먹는 것,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안 받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뇌에게는 꽤 큰 신호입니다. 나는 내 감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신호요. 자신의 감정을 오래 뒤로 미뤄온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법을 가장 나중에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계속 억누를 때 먼저 멈춰섭니다. 그 신호가 피곤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 신호를 이미 알아차린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오늘도 여울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